여러분이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정적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에 나서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의 선한 여인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늦은 밤 창밖에는 빗방울이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다. 정원은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잡지 더미와 이력서, 양식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낮에 영채가 던진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둘 다 건양 패션에 지원해보자. 누가 붙는지 내기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는 어렵겠지만 내 이름을 쓰면 당연히 붙을 거야. 결국 세상은 돈과 인맥이 다잖아.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정원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름으로 지원하면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기회조차 주어질까? 하지만 영채의 이름을 빌린다면 합격은 당연한 일이겠지. 문제는 그렇게 얻은 자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야. 정원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했던 날들. 친구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었던 기억. 그런 자신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열려 있었다. 단 그 길은 거짓을 바탕으로 놓여진 길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며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안정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당한 수모와 상처를 되갚아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해. 하지만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내 이름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결국 영채의 이름을 빌려야만 하는 걸까?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흘러들어왔다. 정원은 손에 쥔 펜을 돌리며 이력서 빈칸을 바라봤다. 빈칸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허전하고 동시에 어떤 이름으로 채워야 할지 압박을 주고 있었다. 영채는 옆 소파에 누워 잡지를 뒤적이며 태연하게 말했다. 고민할 필요 없어. 세상은 실력보다 배경이 먼저야.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배경 없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 하지만 내 이름을 쓰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정원은 고개를 돌려 영채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저 애는 늘 세상을 쉽게 살아왔어. 가진 게 많으니까.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모든 걸 스스로 얻어야 해.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유혹이 피어올랐다. 만약 이번만큼은 영채의 이름을 빌린다면 내게도 기회가 올지 몰라. 그 기회로 더 큰 무대를 밟을 수 있다면 그것조차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원은 다시 이력서 빈칸을 응시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선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선택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안정이냐, 도전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정원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정짓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밤새 뒤척인 끝에 정원은 결국 눈을 감지 못했다. 영채의 방에서 이력서, 양식을 붙잡고 씨름하던 그 긴장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 이름으로 쓰느냐, 영채의 이름으로 쓰느냐. 단순한 선택 같지만
그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다. 카페 앞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그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영채 씨? 그 목소리에 정원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주하늘이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 차림, 늘 차분한 눈빛.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더 진지해 보였다. 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지금이야? 왜 이 순간에 하늘 씨가 나타나는 거야?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하늘 씨 여기서 다 보내요. 정원의 목소리는 가볍게 흘려보내려 했지만 스스로도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하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어제 파티에서 너 괜찮았어요? 다들 시선이 곱지 않았잖아요. 정원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괜찮다라고 거짓말하면 또다시 무거운 가면을 쓰는 셈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거짓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정원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하늘의 눈에선 곧 갈등으로 보였다. 그리고 결국 정원은 숨을 고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난 주영채가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정원의 고백만이 공간을 채웠다. 하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원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두 눈을 꼭 감았다 뜨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똑바로 바라봤다. 난 차정원이에요.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충격과 혼란이 스쳤지만 곧 차분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거짓을 감추려 애쓰던 모습보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애틋하게 다가왔다. 정원 씨, 하늘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뱉었다. 난 늘 거짓말 속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내 진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나 자신조차 가끔은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늘 씨 앞에서는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하늘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가를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고마워요, 정원 씨. 용기 내줘서. 난 오히려 지금의 당신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정원은 그제야 눈물을 멈추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그래, 진실을 말해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 적어도 하늘 씨 앞에서는 내가 나일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저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지만 정원에게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환점처럼 느껴졌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꺼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었다. 하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앞으로 힘들어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요. 당신이 차정원이든 주영채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본인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걸 느꼈다. 복수와 거짓의 길 위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주하늘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정원의 마음은 복잡했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니 어깨에 얹힌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엄습했다. 그날 밤 그녀는 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빗속에서 버려지던 순간을 반복해 떠올리고 있었다.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여인이 깊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 그녀는 조용한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잡지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잡지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그녀의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몇 날 전 정원과 나눴던 짧은 만남이었다. 비가 쏟아지던 길목,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던 그 순간, 낯선 설렘과 따뜻함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 왜 그랬을까? 헤라는 혼잣말을 했다. 그저 예비 며느리에게 보인 작은 친절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이후 정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웃을 때의 표정, 눈을 마주쳤을 때 스쳐간 묘한 떨림. 그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헤라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답지 않아. 하지만 애써 부정하려 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모성인지 애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헤라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익숙함.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둔 그림자가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시감.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오래된 액자를 꺼내 들었다. 액자 속에는 어린 시절의 딸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은 그렇게 우연히 얽히지 않아.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며 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끝내 떨쳐낼 수 없는 질문이 맴돌았다. 그 아이 혹시 내 딸 수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왜 자꾸 드는 거지? 예비 며느리라서 그런가 괜히 마음이 쓰이네. 헤라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단순한 며느리에 대한 애정 이상의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정원이 자리를 떠나자 헤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혹시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내 곁에 들어온 이 아이가 단순히 주영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난 이미 그 아이를 버렸잖아. 수아는 이제 어디에도 없어. 그렇지만 헤라는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부정해도 정원을 향한 애정과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불안은 커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진실이 되어 그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헤라가 여전히 딸의 그림자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불안해하던 바로 그때 다른 장소에서는 정원이 또 다른 충격과 마주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 영채의 방. 화려한 패션 브랜드의 종이백과 잡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영채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잡지를 넘기며 심드렁하게 껌을 씹고 있었다. 정원은 이력서 초안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잡지 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이 잡지를 멈췄다. 큰 사진 속 정장을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지은 한 여자가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다. 이 얼굴은 그때 그 사람.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다. 영채야, 이 사람 누구야? 정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영채는 대수롭지 않게 잡지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아, 저 사람? 내 예비 시어머니.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 순간 정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예비 시어머니? 한혜라?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이 뒤엉켜 번개처럼 스쳤다. 빗속에서 자신을 떠나던 엄마의 뒷모습, 우산을 씌워주던 낯설고도 친근한 시선, 그리고 지금 눈앞의 잡지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정원은 잡지를 꼭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지?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영채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영채는 잡지를 덮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단순한 권력자야. 며느리든 딸이든 누구든 다 자기 발밑에 두려는 사람이야. 넌 그냥 웃으면서 적당히 맞춰주면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정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잡지 속 미소 짓는 얼굴과 오래전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엄마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혹시 정말 그녀가? 정원은 방으로 돌아와 이력서를 다시 펼쳤다. 하지만 빈칸을 채우려는 손끝이 떨렸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지?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 난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해. 잡지 속 미소와 영채의 말, 그리고 헤라가 기뻐하며 웃던 그 순간이 교차하듯 머릿속에서 번졌다. 모녀 관계임을 모른 채 서로의 존재를 점점 더 가까이 느끼는 아이러니한 순간. 정원은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가면을 쓴 채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 끝에서 내가 반드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 잡지 속 한혜라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정원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이력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빈칸을 메우려 해도 펜 끝은 종이 위에서 맴돌기만 할 뿐 글자는 좀처럼 적히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영채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다. 아직도 고민 중이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영채는 여유롭게 잡지를 덮고 다가와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난 내가 붙을 거라고 생각해. 영채가 단정 짓듯 말했다. 정원은 눈썹을 찡그리며 되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너라면 합격할 수 있어. 내 이름을 쓰든 내 이름을 쓰든. 영채는 웃음을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내가 가진 실력, 내가 잘 알잖아. 다만 세상이 널 알아줄 준비가 안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써. 그렇게 하면 확실히 합격할 거고 넌 내 실력을 펼칠 무대를 가질 수 있지. 정원은 영채를 똑바로 바라봤다. 차갑게 마치 껍질을 뚫고 나온 속내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그래,
영채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마치 내가 빚을 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영채는 정원의 망설임을 즐기기라도 하듯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정원아, 넌 늘 너무 진지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가진 자가 웃고 없는 자는 늘 뒤처지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 넌 나랑 친구잖아. 내가 가진 걸 내가 써도 돼.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워? 정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친구. 영채는 아무렇지 않게 그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정원의 가슴은 쓰라리게 저려왔다. 우린 정말 친구였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야. 넌 늘 날 이용했을 뿐이야. 과거가 떠올랐다. 학창 시절 영채가 따돌림을 받던 순간 자신이 나서서 도와주었던 기억.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영채는 자신을 친구라 부르면서도 늘 우위에 서 있었다. 부와 인맥으로 자신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으로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듯 대했다. 정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마음속에선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래, 내기라면 받아들이지.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영채는 그 대답을 승낙으로 받아들인 듯 환하게 웃었다. 좋아. 역시 내가 친구라서 좋아. 우리 둘이 누가 더 멀리 가는지 지켜보자고. 그러나 정원의 속내는 달랐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와 나 둘 중 하나가 무너져야 끝나는 전쟁이야. 한편 건양그룹 본사에서는 한혜라가 예비 며느리의 입사 지원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자신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결심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딸임을, 그리고 그가면 뒤에서 또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을. 정원은 밤이 깊도록 이력서를 붙잡고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와 종이 위를 비췄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이 내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전쟁의 서막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난 반드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야. 이력서 위에 적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정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연 정원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